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4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하방을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고 또 내일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2부 책임져 주시는 멋쟁이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인사해 주셨는데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중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비중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니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이 4월의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옵션 만기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쫄지 말자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쫄지 하겠습니다. 말자? 네. 누가 쫄았나요? 제가 강의하러 오기 전에 네? 지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물반 고기인 이 좋은 장에 손실이 엄청 많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힘들어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오늘 그분에게 용기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였는데 대부분 옵션 만기일은 조금 안 좋은 하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로 오늘 하루만 봐서는 어제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가 지표를 체크를 하고 봐야 돼요. 어떻게 이론적으로 뭐 유가가 올라가겠지, 뭐 지표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보다 항상 중요한 지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제 차트를 좀 보시겠어요, 잠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맨 위에 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고요. 가운데 게 $1예요. 맨 밑에 게 S&P 500 지수인데 이게 보시면 바닥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1,400, 1,500 근처에서 지금 1,8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반등을 많이 했다. 그래서 물론 바닥에서 올라온 퍼센트 단위 굉장히 높죠. 그래서 더 갈까? 지금 개인 코덱스 인버스를 개인이 많이 산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화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그래서 쫄아서 많은 분들이 더 올라갈까? 그만 올라가야 되지 않나? 다시 내려갈 거다. 다시 내가 1,500 내려가면 그때 다시 주식을 엄청 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상 자, 월봉으로 보시면 지난달에 하락한 시초가의 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 올라가려면 많이 남았고요.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S&P 500도 아직 전월의 시초가를 가려면 올라가는 것만큼 이번 달 올라가는 것만큼 남은 2주에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고요. 올라갈 때 끝없이 내려갈 때 버티기 힘드신 것처럼 올라갈 때도 끝없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이기고 주식을 팔고 조금 많이 올라가다 싶은 제약 바이오는 팔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보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저퍼주들
실적 좋은 주들, S&P가 신용등급 하나 하향 안 한 주식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계속 누리셔야 되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2개를 띄워놨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포지수라고 하는 그 CBOE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성 지수예요. 공포지수인데 이거는 변동성 지수가 이게 변동성이 왜 변동성이라고 하느냐 하면 표준 편차인데 옵션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행사 가격, 현재 가격, 만기까지의 시간 이런 게 고정적인 상수가 들어가는 반면에 옵션 가격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물론 옵션이 똑같은 1개월이어도 4주짜리가 있고 5주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요.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미국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게 이거예요.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표준 편차의 제곱인데 이게 높아지면 자 3월 18일 날 82%까지 갔었거든요. 82%까지 가면 행사 가격에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라고 하죠.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 쪽에서 콜은 내가격일 거고요. 풋은 외가격일 텐데 이쪽에 굉장히 싸게 산 풋의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 풋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나고요. 반대로 풋 옵션을 매도를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거든요. 이거는 선물보다도 굉장히 외가에 있는 풋옵션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싼데 2020년 3월 16일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공포감이 극도로 강했을 때는 굉장히 1달러였던 풋옵션 가격이 10달러가 아니라 5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풋옵션의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고 이 가격의 변동이 옵션만 변하겠어요? S&P 500 선물도 변하고 S&P 500 지수도 당연히 변하겠죠. 그러면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질 거고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변동성이 CBO에서 보여주는 공포지수라고 하는 게 줄어드느냐 아니면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지만 오늘처럼 옵션 만기일에는 지금까지 작년 옵션 만기 이후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옵션 만기일이 결제가 되는 날이니까 선물은 만기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부터 1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만기가 짧은 옵션은 이번 달에 만기가 돼서 옵션에 투자한 사람들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실제로 코스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외국인이라고 했듯이 한국의 코스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포지션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투자자별 시간대별 매매 동향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게 시간대별이어서 거래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에서 33%를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팔다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파는 거는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또한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아침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팔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거래소에서의 외국인 매매인데 장 종료할 때까지 계속 팔아요. 그 인덱스 비중대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많이 팔리는 거고요. 자, 코스닥은 왔다 갔다 좀 많이 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자, 이 선물이에요. 옵션이 만기이지만 선물과 옵션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콜과 풋을 연결하면 합성 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물 하나 혹은 옵션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선물 옵션은 같이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자, 어차피 만기되는 선물 옵션은 끝이 나는 거고요. 선물을 어떻게 가져가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매수 금액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조용한 옵션 만기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콜과 풋은 지금 콜은 계속 팔았고요. 풋은 누적적으로 팔다가 종가에 낮췄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거리가 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행사 가격이라고 하면 콜과 풋은 매도를 하면 다음 달 만기 때 프리미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옵션 투자자,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풋옵션을 왜 매도를 할까요? 그런 일이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도한 사람에게 매월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만 터지기 때문에 10년 중 9년은 매월 많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거는 오늘 하루만 본 거고요. 일자를 누적해서 한번 볼게요. 지난 2월 9일, 지난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후부터 오늘까지인데 외국인은 지금 약 1000조, 10조, 18조 8천억 원 정도를 거래소에서 팔아왔고요. 작년 선물옵션 만기일부터 이렇게 빨간 선이 아래로 돼 있죠. 코스닥에서도 조금 등락은 있지만 작년 선물옵션 만기일부터 계속 팔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선물을 보시면 3월 중반 지금 제가 지난달 선물옵션은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요. 3월 13일부터 지난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이렇게 돼 있죠. 거래소와 코스닥은 팔면서 지난달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팔지 않아요. 그 금액도 굉장히 큰데 2조 6천억 원이에요.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이나 한 달 동안 선물을 샀어요. 이 사람들이 2조 6천억 원을 장난으로 위쪽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이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 콜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콜은 강한 상승 쪽에 베팅을 하지 않으면 지금 337억 매도를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콜은 매도를 해도 프리미엄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콜이 꼭 매도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풋도 2,200억 팔았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인데 3월 달 글로벌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조차 매수를 했어요. 풋을 매수를 하면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 13일 작년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시장이 내려가면 풋을 살 텐데 풋도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2,200억 원 정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을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조차 팔았다. 시장이 내려가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풋조차 사지 않고 팔면서 그냥 프리미엄만 먹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까지도 시장이 하락하는데 베팅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에 베팅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 시장을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 전략 종목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방송은 9시인데 11시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감산 나온 이후에 지금 배럴당 WTI가 20불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산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저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10% 정도 감산을 한다고 하면 유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30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아람코를 상장을 시켜서 사우디 국민의 20% 정도가
사우디 아람코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의 주가를 서포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러시아는 배럴당 40불 이상 돼야 자기 나라의 국가의 채무가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당연히 트럼프는 사우디나 러시아처럼 강제적으로 쿼터를 제한을 하면서 10% 줄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요. 페더럴 정부는 없고 주구 정부에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소송에 말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나라 모두 다 감산에 좋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을 오프닝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제 매달 옵션 만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옵션 만기일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곤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러한 쭉 이제 옵션 만기일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 옵션 만기일은 대체적으로 좀 조용히 지나간 편이다라고 특징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힌트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접수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종목 문자로 도착을 했는데요. 옵트론텍 가지고 있습니다. 5,860원에 30%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아요. 아직 오늘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가까지는 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네, 지금 옵트론텍 매수가 5,860원이시면 대략 5,000원 잡으시면 한 20% 정도 손실이 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옵트론텍의 시가총액이 대략 1,100억 정도 되고요. PER은 29배, PBR이 1.1배.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옵트론텍이 이 회사가 잘못해서 빠진 건 아니고요. 3월 달에 이게 지금 월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올라간 것 같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타임라인을 길게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3월 달에 회사가 잘못한 거 없고요. 시장이 빠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아서 테마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가 낮추기를 하시면서 최소 목표가 즉 매입가의 10% 20% 수익 날 때까지 단가 낮추기를 하시면서 비중은 이미 30%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을 30, 40, 50 이상 가져가는 거는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단가 낮추기를 통해서 목표 수익률 20% 정도 나오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옵트론텍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KH바텍입니다. KH바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6,600원에 20%입니다. 26,600원에 20%면 이거 언제 사셨어요? 2월 달인 거 산 것 같은데요. 하락장 오기 전에요? 예. 그래도 잘 버티셨네요. 제가 예,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26,000원에 네, 네, 20%. 이거 하루에 사신 거예요? 한 2, 3일 사신 거에 나눠서? 아니, 한 번에 샀습니다. 한 번에. 네. 앞으로는 적어도 하루를 넘기세요. 예. 네, 이틀 적어도 하루 이상 나눠서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 KH바텍은 아시겠지만 갤럭시 S20의 폴더블을 가능하게 하는 힌지 예. 글로벌 기술을 갖고 있는 굉장히 제가 이 KH바텍은 제가 나와서 좀 자세하게 10분 클로징 멘트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회사가 잘못해서 빠진 거 없고요.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당연히 지금 3월 달에 빠지고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일봉을 보고 있는데 빠르게 V자 반등을 하고 있고요. 2만 원이어서 한 10%만 올라가면 수익이 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손절하고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버티십사. 그리고 좀 단기간 예를 들어 3일 이상, 4일 이상 급등한다 그러면 한 10% 팔아서 하루 정도 급락하면 그 수량 그대로 좀 사줘서 단가 낮추기 좀 하십사.
이렇게 하시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IT, 스마트폰, 반도체, 부품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요. 계속 좀 끌고 가시면서 회사가 좋은 회사거든요. 기술도 있고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계속 좀 끌고 가면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올라간다는 소리죠? 저는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도 외국인이 밑으로 밀지 않았고요. 예.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회사의 본연의 성장성을 보는 시기가 온다라는 시기가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5,000원 이상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지만 단가 낮추기 전략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서 수익 내시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KH바텍까지 만나봤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밝으시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0원에 20%요. 67,000원에 20%. 네. 조금 자리가 아슬아슬하네요. 그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에 사신 거예요? 예전에 사셨어요? 그제 샀습니다. 그전에는 투자한 적 없으시고요? 예. 네, 셀트리온 제약은 워낙 역사가 깊어서 많은 분들이 뭐 10년 넘게 가져가신 분들도 워낙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뭘로 보고 사신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에? 좋다는 얘기만 단순히 듣고 그냥 처음이라 잘못한 거 아시죠? 그냥 샀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얘기 중에서도 뭐가 예를 들어 합병을 한다더라. 그렇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케, 셀제를 하반기에 합병을 한다더라. 나 그거 보고 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실제 HIV 에이즈 치료제를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샀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좋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패밀리는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자 보세요. 최근 한 굳이 제가 라인을 긋지 않아도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월봉의 저점을 1년 거의 2년 정도에 이어온 월봉의 고점을 이은 선을 한 3, 4개월 전에 뚫고 올라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셀트리온 패밀리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블럭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제가 좀 깊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프닝하고 클로징 한 20분 걸쳐서. 그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단순하게 임상 시험을 한다고 식약청에 신청한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글로벌 임상을 해보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게 작년 실적으로 좋아진 게 반영이 됐고 하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은 굉장히 시가총액도 크고 대형주이면서도 작년에 4쿼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 1쿼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럽 쪽에만 매출이 발생하지만 작년 4쿼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달러로 들어와요. 이제 매출이 현금 흐름이 그 그룹에 있고요. 지금 가장 코로나19 관련돼서 급등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합병 이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넘버 2, 3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는 성장률도 어마어마한 회사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좀 장기간을 끌고 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가 낮추기 하시면서 계속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종목 저는 빨리 뭐 30% 나서 팔고 나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끌고 가시면서 수익 내시고
수익 나시면 좀 줄이시고 내려가면 또 사시고 계속 끌고 가시란 말씀이에요. 예, 그럼 1차 목표가만 얼마 정도? 목표가 선에서- 없다 하니까 또 말씀하신. 주식은 3년, 5년, 10년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 있는데 회사가 계속 커가고 발전할수록 5년, 10년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었죠. 유튜브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올려주신 영상 이제 보시면 좀 더 셀트리온 제약 관련돼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셀리버리요. 셀리버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8,830원이고요. 네. 비중이 30%입니다. 8,883, 8,800? 88,830원. 어우, 정확하게 사셨네요. 그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 이것도 제약 바이오주 같아 보이는데 제가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830원. 예. 아, 네. 숫자 감각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원까지 있는데 1원은 뺐습니다. 아, 예. 네, 네. 이거를 한 번에 30% 바로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나눠 사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전에 한번 셀리버리를 샀다가, 제가 기다리다가 팔았었는데, 팔고 나니까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사니까 또 내려가서, 그걸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비싸졌어요. 재고점에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수익 나고 내려가면서. 파신 거예요? 수익 제대로 얼마 못 내고 팔고 나니까 수익이 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예. 아쉬워서 다시 사게 됐어요. 예. 지금 셀리버리는 작년 2018년도 말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가끔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 오면 문의를 주시는데 조금 일봉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등락을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버티기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지금 그 순이익은 못 내고 있는 회사예요.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네. R&D에 집중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어떤 큰 쇼크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젠이나 그렇죠? 바이러메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도태되고 두들겨 맞았는데도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 가는 종목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비중은 적절하다. 셀리버리 6천억 정도면 이 정도 해볼 만하다 생각을 네. 하고 네. 지금 88,830원인데 손실 조금 나셨다고 해서 네. 손절매 하시면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그만큼 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가 낮추기 좀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스테디하지만 일봉으로 보면요, 그렇죠? 하루에도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네. 뭐 8% 갔다가 마이너스 7% 갔다가 지금 4월 네. 1일 날도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6% 네. 플러스 났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4%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량을 올라가면 조금 줄여서 내려가는 동일한 수량을 사줘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몇 안 되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하시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계속 올라가면 비중 좀 줄이시고요. 내려가면 비중 좀 사시되 최대 비중은 30%로 하시고 네. 최대 수익은 10%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수익이 10% 이상 나시면 적어도 투자 비중을 15% 이하로 줄이시고 이런 전략으로 좀 끌고 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네. 손절을 하셔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네. 임상 실패했다는 이유도 없는데 그 안 좋은 악재가 굳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쫄아가지고 네. 미리 파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10에서 15%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하고 그렇죠. 다시 내려가면은 다시 비중 올리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계속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위원님께서 쫄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셀리버리 꼭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남산 알루미늄이요. 남선 알미늄이요? 네, 아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한 70%에 7,000원 정도 산 거. 50%? 예, 예. 50%나 들고 계세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우아하신데, 네. 투자 성향은 굉장히 공격적이신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냥. 아닙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또 해야 수익도 많이 나고 하니까 남섬알미늄 지금 총선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네. 이 종목이 처음이세요? 아니면 예전에 해보셨어요? 저기, 한번, 특수건설인가? 네. 그거 해가지고 한 500 손해보고 팔았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코레라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네, 이번이 그러면 정치 테마주는 처음이세요? 네, 아, 그러면 두 번째 했는데 이번에도 또 물리셨네요? 네. 아,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하세요. 자, 혹시 제일 궁금한 게 뭐세요? 질문이 뭐세요? 아니, 이거 좀 모르는가 아니면 언제쯤 팔아야 되나? 아, 네. 네. 남선 알루미늄 자체는 물론 지금 뭐 이낙연 국회의원 지금 후보님이죠. 그분하고 굉장히 이제 인연이 테마가 한번 올랐다가 까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종목인데 네. 그거와 떠나서 남선 알루미늄은 이게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정치 테마주임에도 PER이 26배고요. 네. PBR 같은 경우 3.89배밖에 안 되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나름대로 건실하고 매출도 꾸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좋은 회사예요. 약간 네. 독특한 회사인데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물리신 것처럼 제가 월봉을 봐서 굉장히 스테디한데 우상향이 너무 얌전해 보이는데 네.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4월 6일 날 24% 갔다가 종가가 7% 가고요. 그 다음 날은 3%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12%까지 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예. 정치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답게 빨리 치셔야 돼요.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다른 걸 하지 않고 나는 전업 트레이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중에 손절이 5%, 손실이 5% 난다 그러면 바로 칠 수 있는 사람만 정치 테마주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단타를 잘 하세요? 모르겠어요. 주식에서만 그냥 그러세요? 한 2억 5천 까졌어요. 그래서 금액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주식 한지 이제 또 5월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지금 도행거도 옆에서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의셨음에도 정치 테마주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2억 5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잘하고 계십니다. 코덱스 200 지수에 2억 5천 하신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실한 회사에 하지만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도 못 해요.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찌라시 같은 뉴스와 어떤 안 좋은 어떤 작전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출렁임이 심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단 오르는 족족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5일 남았으면 네. 오르는 날은 한 30% 파시고요. 내리는 날은 한 10분의 1만 파시고 이렇게 하셔서 조금 나오십사. 이렇게 좀 비중을 적어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한 절반 이하로 좀 줄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이낙연 후보가 지금 전일까지의 여론조사 상으로는 당선된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통상 되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종목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네. 그 많은 금액을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이런 테마주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샘플러스 박현욱 카톡에 검색하시면 제가 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들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소중한 자금을 또 너무 많이 잃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픈데 위원님께서 남선알미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안내 다시 한 번만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매일매일 챙겨봐야 하는 뉴스까지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총선 전까지 이런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번 주는 녹십자 그룹 특집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녹십자 그룹의 많은 종목들 중에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어제 아까 어떤 분이 셀트를 그죠? 깜빡하셨죠? 이입니다. 녹십자 셀을 했는데 네.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면역 항암 치료제, 면역 바이러스 치료제에 관련돼서 공부를 한번 해놓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때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심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사실은 어제 얘기를 한 거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녹십자 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어제 했던 얘기 살짝 지나갔던 PPT를 다시 띄우고 그리고 다시 랩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시장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HTS에 지금 테마주를 띄워놓고 있는데 줄기세포 관련주들이에요.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장이 그렇게 오늘 코스닥도 플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네이처셀, 세원셀러텍, 녹십자셀, 조화제약 약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도 하락률 상위에 있어요. 바이오니아, 미코, 진단키트죠. 진매트릭스, 인트론바이오, 녹십자, 약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3월 달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 코로나19 관련돼서 강세를 보여왔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는 이 종목들이 테마만 보고 가느냐 아니면 정말 기술이 있느냐를 보는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금 더 우리가 이왕 보는 거 깊게 정확히 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었냐 하면 녹십자 셀이죠. 랩셀은 녹십자 셀에서 키메릭 얘기를 하려다가 이거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요거를 그냥 이렇게 뒤로 가기. 네. 자,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듯이 암세포도 면역세포를 방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려면 항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암세포를 인지를 하거든요. 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거는 항원 없이도 암세포를 자동으로 인지를 하는 면역세포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T세포는 항원이 없으면 암세포를 인지를 못해요. 근데 암세포가 항원을 인지할 때 T세포가 T림프군이 항원을 인지할 때 필요한 분자 물질의 발현을 억제를 해요. 굉장히 스마트한 암세포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분자 발현을 억제하는 요거를 키메릭 엔티젠 리셉터라고 해서 CAR-T, CAR-T라는 면역세포를 개발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CAR-T 안정성이 뭐냐 하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T세포를 추출해서 환자에게 넣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우수하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거든요. 자, 어제 말씀드린 녹십자 셀은 자신의 피에서 아까 카티, T림프구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다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DA의 여러 가지 세계의 적용증 암의 승인을 받은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녹십자 랩셀은 자신의 피 혹은 자신의 면역 항체를 뽑아서 배양시켜서 넣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버설한 항체예요. 그 굉장히 큰 두 가지 차이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이 들어간 거예요. 랩셀은 세포 치료제도 있고요. 세포 치료제 이외에 셀뱅킹, 바이오 물류, 임상 실험, 검체 검사 서비스를 아주 굉장히 다양한 걸 하지만 실제로는 세포 치료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추럴 킬러, NK 세포 치료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요. 다른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NK 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NK 세포 치료제 중화 항체 역할을 하는 ARS, 암스 함께 치료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녹십자 셀은 자신의 피부, 자신의 항체예요. 자신의 면역 체계지만 녹십자 랩셀은 타인의 세포로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이러스 제거에 1차적으로 관여하는 선천 면역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항체 선별과 같은 후보 물질 도출이 필요가 없고요. NK 세포, 내추럴 킬러, NK 세포 치료제를 항암제 용도로 개발하면서 안전성 자료도 이미 있어서 절차가 짧은 임상 과정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자연 세포 치료제 그림이에요. 면역계의 1차 방어를 담당하는 NK 세포를 이용을 해서 암,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 등을 치료로 한다는 건데요. 부작용이 없어서 타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다. 근데 잠깐 느끼셨겠지만 너무 판타스틱하죠. 이거 있으면은 뭐든지 다 치료될 것 같아요. 자, 이거와는 다르게 NK와는 다르게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이 면역 세포 치료제는 아까 녹십자 셀에서 하고 있는 사이컷 T 림프군 관련된 T 세포, 수지상 세포, NK 세포, 조절 T 세포, B 세포 등을 인체의 면역 세포로 의약품을 가공한 세포 치료제로 암 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신약으로 각광받고 있다. 요거는 면역 치료제예요. 요거는 약간 녹십자 셀과 랩셀이 겹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동사는 간암,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느끼셨겠지만 NK는 너무 개발만 되면 너무 엄청난 파괴력이 큰 좋은 치료제여서 지금 이미 상용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녹십자 셀의 이뮨 셀과는 아직 개발 단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직 그 NK 세포 치료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도 아직은 없어요. 간암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동종 혈액에서 유래한 NK 세포 치료제 개발 간암 임상을 하고 있어요. 정부 과제 일부고요. 기능이 향상된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위해서 바이오 리액터 기반
대량 생산 기술을 완성을 하고 있고요. 세포 치료제의 상시 공급을 위해서 동결 보관 기술 완성을 유효기간 2년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체 생산 시설이 있는데 이게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가지고요. GMP 시설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자체적으로 임상 허가를 받은 생산 시설도 갖고 있고요. 당연히 혼자 하지 못하고요. 해외 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게 암세포고요. 그 노란 게 NK세포예요. 자연 살해 세포,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건데 너무 아이디얼해요. 암세포를 항원도 필요 없어요. T림프구처럼. 암세포를 선택적인 표적성을 보이는 것을 직접 공격해요. 암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암이 증식하는 거, 혹은 암이 전이하는 것까지 막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출을 공시를 한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19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아직 지금 내추럴 킬러, NK 바이러스, MK 면역 세포에서 생긴 건 아니고요. 세포 배양 매출에서 그래도 매출이 생긴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3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아까 제가 보니까 녹십자 셀하고 지금 보고 있는 녹십자 랩셀하고 비슷하게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셨겠지만 아직까지 녹십자 랩셀이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임상을 또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3상을 하려면 최소 100명에서 500명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FDA 허가가 나도 안정성 테스트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녹십자 랩셀이 더 비싸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세포 배양 매출 말고도 검차 서비스 그리고 제대열 보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바이오 물류 이런 것도 아주 작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녹십자 제가 그룹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녹십자 랩이 T 림프구, 사이토카인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이 너무나 아이디얼하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미래에 대박 터지기만 하면 대박이 되는 NK 내추럴 킬러를 하고 있고요. 녹십자 MS, 영어로 MS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장할 때는 MS라고 했고요. 녹십자 MS라고 하는 회사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진단 키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나오기 전까지 녹십자 MS 또한 굉장히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지금까지의 시젠을 제외한 시젠이 시장 점유율 1위 진단 키트 회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녹십자 MS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 좋은 영업이익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회사였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코로나19를 면역, 임상생화학, 임상미생물학 이런 분야에서 이미 임상을 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진캐스트하고 공동 코로나19 진단 시약 공동 개발을 하는데 실제로 생산 및 판매는 동사가 하고요. 기술 개발은 진캐스트가 한다고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염기 서열을 증폭해서 하는 고난도 기술 95% 이상 정확도를 갖는다고 하고요. 자, 녹십자 MS는 아직까지는 진단 제품, 진단 관련 상품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최근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증가량이 보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